종합뉴스. (4월 14일)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를 전하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 최종 후보로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재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당선됐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3석, 정의당이 4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누리는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당력 결집을 못하고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의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호남에서 3석밖에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호남 참패는 인과응보고 더민주의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젯밤 수도권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새누리당 과반 저지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은 야권 분열에 의한 야권 패배는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마포당사 선거상황실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이 기존 야권의 표를 갈라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여권표도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합리적 보수 유권자가 상당 이탈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냐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오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했다고 평가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선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표출된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총 6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선거는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인데, 예.
여당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 위시되는 집권 세력을 부하내동하듯이 따라간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고서 예. 패배를 시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 운영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1년 반 이상 남은 이제 국정 운영 기간 동안에 예. 이번 총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선적인 어떤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그런 이 국정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생 회복에 실패했다. 아하. 사실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를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로 삼은 데서 드러나듯이 예. 민생 회복을 갈망했지만 시운해고라거나 노동법 개혁이라거나 이런 등 해서 예. 기업 위주의 그런 이제 이 정책이 상당한 좀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했고요. 두 번째는 공천 파동에서 보여준 그런 이제 독선적인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어떤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독선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승민 무소속 당선자가 마침내 4선 고지에 올랐으나 유승민계로 불리는 의원들은 낙선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어젯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수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그 길로 매진하는 것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에 대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보수가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컷오프된 자신의 측근 류성걸, 권은희, 조혜진 후보가 줄줄이 낙선되면서 유 당선인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 고착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자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을 불사할 듯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부 지침 및 노동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노동자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를 전하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청년 실업률 상승,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와 같은 경제 우려가 이번 선거를 지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NHK도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되면서 어렵게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고 동성애 옹호 후보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 관련 불법 유인물 190여 장을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동성애나 간통, 이슬람 IS 세력을 막기 위해 정당 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낙선 대상자 18명의 이름이 담긴 표가 포함됐습니다.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 최종 후보로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한강은 2004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로 지난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고 다시 최종 후보로 채택됐습니다. 맨부커상 선정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을 포함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다음 달 16일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 자리에서 발표됩니다.
출판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서점에 책을 납품할 때 정가의 65%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 거래 실적이 있는 출판사 247곳 가운데 159곳 64.3%가 평균 공급률이 65%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신생출판사의 공급률이 낮게 나타나 지난해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출판을 시작한 출판사의 경우 81.6%가 평균 공급률이 65%에 못 미쳤습니다. 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책값의 정가 대비 비율을 뜻하며 출판계에선 통상 65%를 최소한의 공급률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이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80곳의 평균 근속연수를 분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70%였고 성별 근속연수를 공개한 49곳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은 9.3년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과 노인 요양시설, 키즈카페 등 2,900여 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8달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고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